우리가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를 할 때 대부분 다 사용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 기업이 실적이 아직까지 좋은 이유는 물건을 보내고 매출 채권을 발생시켰을 당시와 그 매출 채권을 매출액으로 이익으로 환입하는 그 시점, 실제로 돈을 받는 시점의 환율이 달랐습니다. 그 사이에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실제로 우리가 장부에 기입하는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에는 환율, 환차익, 이익이 더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과가 하나 있었는데, 환율의 효과를 받으려면 수출 비중이 높아야 되겠죠. 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중 하나였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MTNW 야간 특송 시청자 여러분, 허반석입니다.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춥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건강관리 꼭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은 11월 초반에는 막 상승이 연이어서 나왔었죠. 그때 당시에 상승의 재료는 중국의 코로나 방역 정책이 완화될 것이다, 그리고 CPI, 인플레이션 둔화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다라는 것이 상승의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11월 14일 어간부터 시장이 조정 장세에 들어갑니다. 연이어서 6거래일 이상 하락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락의 폭은 깊지는 않았으나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기쁘지만은 않은 시장의 흐름들이 나왔는데, 하락의 재료가 어떤 거였죠?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 공급망 훼손 우려, 애플에서 신제품 생산이 또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글로벌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서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최근 다시 시장이 반등의 조짐을 이번 주 보이고 있는데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어제 중국의 국무원에서 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했습니다. 방역 정책의 전환이 조금 나오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난 17일과 21일 경이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 중국의 코로나 방역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꼭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었죠. 제로 코로나. 그런데 이번 브리핑에서는 제로 코로나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중국은 점진적으로 제로 코로나가 아니라 리오프닝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에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시장이 그곳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테두리 안에서 제가 드리는 하나의 가이드가 있었죠. 금리 인상기보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는 금리 인하기다 라는 이야기.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언제쯤 할 거다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 예상에 따라서 시장을 대응하는, 시장을 바라보는 시기와 대응점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연준 위원들은 25년도까지 금리 인하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고 따라야 할지, 아니면 그래? 금리 인하가 그때쯤 나올 거야? 그럼 나는 시장을 이렇게 봐야 되겠다 라는 대응과 전략을 그곳에서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의 공개 방송을 꾸준하게 따라오신 분들은 금리 인상기보다 금리 인하기가 더 중요하고 조심해야 한다 라는 이 가이드 갖고 계시니까,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 금리 인하를 앞으로 언제쯤 할 수 있을까, 언제쯤 실행을 해 나갈까, 여기에 포커싱을 맞추고 시장을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 진단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적자를 내었고, 단기 이익도 적자 전환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 휴마시스나 시젠 이런 기업들도 매출액이 60%, 40%, 50%다 떨어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런데 진단키트 기업을 가지고 왔다라고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영업이익이 성장을 했고요. 플러스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당기 순이익도 플러스를 유지를 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여기에다가 현금 유보금이 단기 금융자산을 포함해서
1조 5천억 원을 상회하는 현금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7월 달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 기업을 M&A 흡수 합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업은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SD 바이오 센서입니다. 자, SD 바이오 센서, 우리가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를 할 때 대부분 다 사용을 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 기업이 실적이 아직까지 좋은 이유는 물건을 보내고 매출 채권을 발생시켰을 당시와 그 매출 채권을 매출액으로, 이익으로 환입하는 그 시점, 실제로 돈을 받는 시점의 환율이 달랐습니다. 그 사이에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실제로 우리가 장부에 기입하는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에는 환율, 환차익, 이익이 더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과가 하나 있었는데, 환율의 효과를 받으려면 수출 비중이 높아야 되겠죠. 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중 하나였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들과 이미 장기 계약을 터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이익 방어가 높은 진단 기업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 추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독감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우리나라 7만 명 이상씩 지금 나오고 있어서 코로나19인지 아니면 독감인지를 구분을 할 수 있는 키트가 또 필요할 텐데, SD바이오 센서가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고 있고 이미 글로벌 국가 여러 곳으로 수출을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기 모멘텀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주안점을 두고서 SD바이오 센서를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것은 바로 글로벌 진단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기업과의 M&A 딜 클로징이 4분기 안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업 같은 경우가 메리디안이죠. 메리디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화기와 관련된 체외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업이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DA 심사, FDA 인가를 받는 데 있어서 다수의 경험을 갖고 있고 미국의 유통 채널도 갖고 있고, 그러면 SD바이오 센서가 앞으로 개발하는 여러 가지 재료들에 있어서 FDA 심사의 역량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고 미국 내 유통 채널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글로벌 체외 진단 시장에서 글로벌 탑 3 안에 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2조 원에 육박하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M&A 규모 중 굉장히 손에 꼽히는 이 M&A 규모입니다. 요게 4분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딜이 완료될 예정이다 라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보신다면, 끝으로 차트 보겠습니다. 25,000원 언저리에서 가장 최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전의 바닥을 보면 한 38,000원 언저리 되고요. 그리고 되돌림 자리는 5만원 언저리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막 반등이 시작된 자리이고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어느 순간에는 지지였지만 어느 순간에는 되돌림이 38,000원 언저리에서 한 번쯤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이후에 메리디안과의 합병에 대한 시너지가 하나하나 윤곽을 띄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장기적으로는 5만 원에 대한 목표치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을 보면 연기금에서 바닥부터 쫙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좀 보여지고요. 최근 한 달간 수급에 외국인들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 38,000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33,500원, 33,500원 아래에서 부근에서 꾸준하게 모아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상징적으로 3만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꼭 잘 하시고요. 굳이 SD바이오 센서의 독감 그리고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는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TNW 허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